영혼을 위안해주는 음악으로 칭송받고 있는 재즈는 1940년대 카사블랑카에서부터 1990년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까지 배경음악으로 사용돼 드러내지 않고 꾸준히 그 여파를 지속시켜오고 있다. 2010년대 들어서도 버드맨과 위플래시 이어 8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글로리로 주제가상을 획득한 셀마 등은 재즈 뮤지션들이 영화 음악 작곡을 진두지휘의 흥행 영화가 되는데 일조한다. 색소폰과 트럼펫, 피아노, 여기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한껏 명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가수가 은은하게 불러주는 재즈 가락이 담긴 영화들은 사색의 공간과 함께 인생의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게 하는 여유를 던져주고 있다. 영화 음악계에서는 그 역사가 근 100년이나 된 재즈에 대해 음악의 보고라는 인식을 갖고 지금까지 영화 배경음악으로 꾸준히 선호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영혼의 음악 재즈가 끼쳤던 업적을 그동안 공개됐던 작품들을 통해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새삼 이 장르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재즈싱어. 영화 역사상 최초의 유성영화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 알 존슨이 극 중에서 들려주던 블루 스카이즈 마이 MAMMI 투트, 투치, 굿바이 등의 재즈곡은 영화계와 재즈계의 접목이 시작됐음을 알려주었다. 재즈싱어가 공개된 뒤로 영화계에서는 재즈 음악을 배경곡으로 사용한 영화들이 잇따라 공개되는 붐이 일어났다. 공연을 위해 의상을 갈아입고 무대 리허설을 가질 때 흘러나오는 곡이 머더 오브 마인, I Still Have You, 가장 널리 알려진 마이 MAMMI는 알 존슨이 겨울 정원에서 공연을 펼치는 장면에서 삽입됐다. 더 사이드워크스 오브 뉴요크는 오프닝에서 뉴욕의 빈민가 풍경을 보여주는 몽타주 화면 배경곡으로 쓰이고 있다. 인 더 굿 올드 서머타임은 소년 시절 제키 로버트 고든가 살롱에서 열창해주는 노래이며 기브 마이 리가즈 투 브로드웨이는 성인 제키 알 존슨가 뉴욕 기차역에 내려 가수의 꿈을 달성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는 장면의 격려곡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프닝 크레디트 장면에서는 로미오 언드 줄리엣 오버처가 깔리고 있다. 카사블랑카.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청년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부추기기 위해 만든 국책. 영화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 릭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험프리 보가트가 잉그리드 버그만과 풋사랑을 나눌 때 즐겨 신청하던 곡이 재즈 넘버 에즈타임 고즈바이. 에즈타임 고즈바이는 허만 허펠드가 작사했다. 이 곡은 1931년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된 모두 환영합니다 에서 프란시스 윌리엄스가 불러준 노래로 처음 알려지게 된다. 랩소디 인 블루. 어빙 래퍼 감독이 재즈의 아버지로 칭송받고 있는 조지 거신의 일대기를 극화한 음악 영화이다. 조지 거신이 대표 명곡으로 추천받고 있는 랩소디 인 블루는 1924년에 작곡된다. 피아노와 관현악을 위한 재즈 피아노 협주곡. 음악계에서는 심포닉 재즈 대표곡으로 인정하고 있다. 페르디 그로페가 1924-1942년 사이 관현악법으로 편곡시켜 더욱 유명세를 얻는다. 1924년 2월 10일 뉴욕 아이올리언 홀에서 진행된 음악 연주엔 익스페러먼트 인 마던 뮤직에서 초연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작곡가 조지 거신은 1922-1935년에 왕성한 활동을 했으며 약관 38세에 요절한다. 1910-1920년대 재즈의 왕 애칭을 듣고 있던 폴 화이트맨 권유로 심포닉 재즈 장르를 시도해 명곡 랩서디 인 블루를 만들게 된다. 1925년 봄 파리를 여행한 감흥을 얻어 앤 어메리컨 인 페리스를 발표, 연타석 히트곡으로 만들어낸다. 1935년 오페라 포기와 베스로 유명세를 추가시킨다. 1937년 뇌종양을 수술 중 안타깝게 사망하고 만다. 피아노 협주곡 F장조는 2009-2010 시즌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가 프리스케이팅 배경곡으로 활용한 바 있다. 졸슨 이야기. 1927년 재즈싱어에 출연해 유성 영화 시대를 열었던 알 존슨의 영화 인생을 그린 전기물이다. 유대인 소년이 부친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당찬 포부를 쇼 비즈니스계에서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스타가 된 뒤 비유대계인 미모의 댄서와 사랑을 나눠 결혼에 꼴이 나고 더욱 화려한 무대 공연을 펼치게 된다. 극 중 주역을 맡은 레리 파크는 당시 알 존슨이 불러 히트시켰던 에이프럴 SHOWRS 에벌란 You Made Me Love You 등의 명곡을 열창해 주어 호응을 불러일으킨다. 더 스페니어드 댓 블라이티드 마이 라이프는 1913년 공연된 뮤지컬 허니문 익스프레스 주제곡이다. 이웨리저올 더 CLOUDSLL 롤 어이는 1929년 무대에 올려진 뮤지컬 쇼걸 삽입곡이다. 졸슨 이야기에서는 1920년 미국 쇼 비즈니스계에서 호응을 얻었던 주옥같은 명곡을 대거 삽입곡으로 원용해
음악 애호가들의 환영을 받아낸다. 사형대 엘리베이터. 사장 부인 플로렌스 잔느 모로와 불륜에 빠진 줄리안 모리스 로넷. 완전 범죄로 사장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하지만 살인의 증거인 밧줄을 현장에 두고 온 것을 알고 사건이 벌어진 곳을 다시 찾아 올라가려다 그만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만다. 한편 건물 밖에 놓인 줄리안의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난 루이 조르주. 뿌졸리와 베로니크요리 버티는 줄리안과 플로렌스 행세를 하며 밤새 돌아다니다 살인을 저지른다. 자신이 자행한 살인, 그리고 자신의 차를 훔쳐 달아간 불량배들이 자행한 살인. 어느 한 가지 알리바이를 들이대도 살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줄리안의 상황을 끈적끈적한 재즈 리듬이 담담히 묘사해주고 있다. 재즈 장르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색소폰 주자. 마일즈 데이비스가 처음으로 영화 배경곡을 맡았다는 이유로 주목을 끌었던 작품이다. 프랑스 영화 사상 첫 번째 재즈 영화라는 기록을 세운다. 헬렌 모건 스토리. 합창 단원과 카니발 축제 가수로 성과를 얻어낸 헬렌 모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쇼 보트를 통해 춤과 노래 뛰어난 연기력을 고루 겸비한 스타로 급부상한다. 흥행 프로모터 레리 매덕스와 뉴욕에서 잘나가는 변호사 러셀 웨이드와 결혼해 최상의 인생 절정기를 맞는다. 하지만 불운한 결혼 생활로 인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수차례 공연을 펑크내면서 서서히 몰락의 길을 자초하게 된다. 재즈의 여왕 빌리 할리데이와 함께 쌍벽을 이루면서 1920-1930년대 재즈계 거물 여가수로 대접받았던 히로인이 바로 헬렌 모건. 헬렌 모건의 일대기를 다룬 전기 영화이다. AINTC 스위트가 오프닝을 장식해주고 있다. 음역 캔트 헬프 로빈댓 맺는 헬렌의 출세작. 쇼보트 주제곡으로 그게 엔딩곡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살고 싶다.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바바라 그레이 엄수잔 헤이워드. 창녀, 사기꾼, 마약 중독자로 전전하다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바바라 그레이엄의 실화를 극화했다. 거리의 창녀가 살인 혐의로 체포돼 죽음의 형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법적 판단에 따른 사형 제도의 허실을 되돌아보게 했다. 영화에서는 1950년대 바리톤 색소폰 주자로 최고 성과를 과시했던 게리 멀리건이 특기를 살려 쿨 재즈를 배경음악으로 들려주고 있다. 흑인 오르페. 그리스 신화 중 사랑하지만 서로 맺어지지 못하는 비극적 사랑의 주인공 오르페와 유리디스의 이야기에서 극화했다. 루이스 본파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보사노바의 효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재즈 삼바를 들려주어 재즈 영화 음악사의 이정표를 세운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 감독 마르셀 카뮤가 죽음의 신 파우스트 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테마곡 MANHADCARNAVAL 모닝 오브 더 카너벌은 이미숙 여동생의 애비 남편 이정재와 불륜 관계를 맺는다는 이재용 감독의 정사 1998 테마곡으로 차용되기도 했다. RP 7 시리즈로 유명세를 얻은 루이스 길버트 감독이 마이클 케인을 등장시켜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다. 배경음악은 색소폰 주자인 소니 롤린즈가 담당해 뉴스거리를 제공한다. 2004년 영국 출신의 꽃미남 배우 주드로가 출연해 나를 책임져 RP로 리바이벌 됐다. 밤의 열기 속으로. 미국 미시시피주 스파르타. 인종차별 의식이 극심한 미국 남부 지역을 배경으로 흑인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백인 형사가 의문의 백인 사업가 살인사건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흑인 형사와 공조체계를 벌여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을 담아 관심을 받았다. 마이클 잭슨을 발굴해 유명세를 치른 퀸시 존스가 배경 리듬을 작곡하고 그 곡을 리듬앤 블루스 흑인 가수인 레이 찰스가 불러주어 역대 재즈 소재 영화 중 수작으로 남아있는 작품이다.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연출 데뷔작. 캘리포니아 라디오쇼 진행자이자 유명 DJ 데이브 가버. 청취자 에블린으로부터 매일 동일한 곡을 틀어달라는 전화를 받는다. 에블린은 데이브를 사랑하는 방식을 매일 같은 신청곡을 부탁하면서 해소한다. 에블린의 편집적인 사랑은 약혼녀가 있는 데이브에게 거부당한다. 그럴수록 에블린의 노력은 집요해지고 급기야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된다. 이후 에블린은 데이브의 약혼녀 토비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광적인 애증을 드러낸다. 데이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살인을 자행하고 만다. 늘 미스티라는 곡을 신청하는 애청자와 관계를 맺은 FM. 라디오 DJ가 그녀의 광적 집착으로 곤혹을 치른다는 내용을 담은 이색 스릴러. 로버타 플렉의 더 퍼스트 타임 에버 아이 소 요 페이스가 이 영화 삽입곡으로 쓰인 덕분에 밀리언셀러가 된다.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진행한 심야의 영화 음악실 DJ 선영수의 정체불명의 청취자.
동수유지태로부터 생방송 중 협박을 당한다는 김상만 감독의 심야의 FM 2010은 이 영화의 여러 전개 방식을 원용했다. 블루스를 부르는 여인 1915년 4월 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다. 1959년 7월 17일 44세 때 절명한 재즈 가수 빌리 할리데이의 짧은 음악 여정을 다루고 있다. 1933-1959년 전성기 시절 엘라 피츠제럴드, 사라본, 레나혼 등과 선의의 경쟁을 벌여 풍성한 재즈 음악사를 구축하는 데 일조한다. 음악 동료인 작곡가 레스터 영으로부터 예명 레이디 데이를 듣게 된다. 재즈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컬 가수로 인정받고 있다. 전편에 흐르는 빌리 할리데이의 노래와 함께 상대 역으로 나온 리차드 프라이어가 불러주는 피에노 맨도 영화를 거론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노래다. 스팅 1936년 미국 시카고 치밀한 계획으로 갱단 두목을 속이는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도둑질과 노름의 명수자니 후커 로버트 레드포드 두목의 폭수를 위해 헨리 콘도프폴 유머나 손잡고 포크와 경마의 거물 도일 로네건을 속이는 작전에 돌입한다. 거액을 벌 수 있다며 로네건을 유혹해 콘도프의 집에서 판을 벌인다. 얼마 후 FBI가 들이닥치자 콘도프는 후커가 자신을 속였다며 그를 쏘고 자신도 FBI의 총에 맞아 쓰러진다. 혼란 속에서 스나이더 형사 찰스 더닝는 지명 수배범인 도일 로네건 로버트 쇼를 체포한다. 극의 마지막 부문에서 가짜 총격전을 벌여 도박꾼들을 혼비백산 몰아내고 총에 맞은 콘도프와 후커가 먼지를 떨고 일어나 판돈을 챙기는 반전을 담아내 영화사 걸작으로 추천받는다. 스코트 조플린이 피아노곡 더 ENTRTAINER을 편곡시켜 주제곡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화 흥행과 더불어 1974년 빌보드 차트 3위에 오를 정도로 성원을 받는다. 1974년 아카데미 어워드 작품, 감독, 미술상, 편집, 의상 디자인상, 편곡상 등 7개 부문을 수여받는다. 버드 찰리 버드, 파커 포레스트 휘테커는 천부적인 재능으로 각광받는 색소폰 연주자. 마약에 빠져있어 경찰이 쫓아다니고 연주 활동은 번번이 중단된다. 첸다이안 베노라를 만나 결혼해서 보살핌을 받으면서 재기에 나선다. 그를 추종하던 레드 로드니 마이클 젤리커와 같이 활동하면서 재즈 비밥계의 황제로 군림하지만 마약 대신 늘 폭음에 빠져 극도의 건강 악화로 타계하고 만다. 재즈 음악에 대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순애보가 담겨진 연출작이다. 찰리 파커, 루이 암스트롱과 듀크 엘링턴과 함께 가장 영향력 있었던 재즈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있다. YARDBIRD라는 별명을 축약시킨 버드는 그를 상징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 YARDBIRD, 스위트 오니살러지 버드 오브 패러다이스 등은 그의 업적을 추모하는 대표적인 곡이다.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암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진 나나를 보내고 있는 중년 남자 샘. 크리스마스 이브 신문 기자 애니는 잘생기고 성공한 이상적인 애인 월터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뉴욕에 거주하는 애니는 마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남자의 아내에 대한 슬픈 사연을 듣는다. 샘의 아들 조나가 아내를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다 못해 아버지를 다른 사람과 맺어주기 위해 그를 보낸 것이다. 애니는 샘이 운명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급기야 시애틀까지 날아가 부자의 다정스런 모습을 목격한 애니는 결국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에서 샘을 만나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게 된다. 호라비가 된 아버지의 새 반려자를 찾아주기 위해 어린 아들이 그 같은 사연을 라디오 인생상담 프로에 내보낸다. 이를 우연히 듣던 한 여인이 그와 운명적 사랑의 감정을 느껴 사랑을 이룬다는 내용. 카사블랑카의 배경음악이기도 했던 에즈타임 고즈. 바이를 코미디언 겸 재즈 연주자인 지미 듀란테가 리바이벌시켜 호응을 얻어낸다. 크리스마스 시즌 눈 내리는 엠파이어 빌딩 옥상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애니와 샘의 모습을 보여줄 때 셀린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의 사랑의 발라드 웬 아이 폴인 러브가 흐른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사진 전문 잡지인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진 기자가 아이오와 주 농촌 풍경을 담기 위해 이 지역을 찾아왔다가 유부녀인 중년의 순박한 여인과 3박 4일 동안 벌이는 아름다운 로맨스를 담고 있다. 연출 겸 주연을 맡은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재즈 광임을 입증 시키듯 배경음악으로 1940년대 재즈 명곡인 다이나, 워싱턴의 ICU 페이스 피포 미폴, 위 노등을 삽입시키고 있다. 다크 아이즈는 클린트가 작곡한 수록곡이다. 미드나잇 가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재즈 열정이 담겨있는 범죄 드라마. 낯선 지역을 방문했다. 지역 유지의 갑작스런 살인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휘말리게 되는 작가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재즈에 대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열정이 사운드 트랙에 녹아있다.
마이크 피기스 감독의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에서 이글즈의 돈 헨리가 열창해 주었던 재즈 명곡 Come IAIN 오컴 샤인을 프로 가수 못지않는 가창력으로 불러주는 히로인은 클린트의 딸 알리슨이다. 파울라 콜의 가을 정서를 물씬 담고 있는 오텀 리브즈, 앤디 윌리엄스의 곡으로 유명세를 얻었던 데이즈 오브 와인 언드 로지즈는 카산드라, 윌슨의 보컬로 삽입됐다. 앞서 인용한 영화 외에도 시대를 초월해 호응받고 있는 재즈 음악들이 있다. 따뜻한 형제애를 확인해 가는 레인맨에서는 흑인 싱어 아론 네빌이 불러주는 재즈 고전곡 스타더스트를 삽입했다. 직장 여성의 출세욕을 다룬 워킹걸에서는 소니 콜린즈의 푸유 버터플라이를 들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의 이면을 파헤친 글렌게리 글렌 로스에서는 중성적 음색이 특징인 지미 스코트의 스트리트 오브 드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요절한 첫사랑의 연인을 모시죠. 냉동인간이 된 뒤 다시 환생한다는 멜 깁슨 주연의 사랑 이야기에서는 빌리 할리데이의 더 베리소트 오브 유가 배경곡으로 차용됐다. 알코올 중독자와 거리의 창녀가 나누는 절망적 사랑을 묘사한 라스베가스를 떠나며에서는 재즈 명곡 Come IAIN 오컴 샤인을 그룹 이글즈 출신의 돈 헨리가 리바이벌시켜 화제를 모았다. 1920년대 브로드웨이를 무대로 주먹 세계와 예술인들의 줄다리기를 다룬 우디 알렌 감독의 브로드웨이를 사라에서는 1920년대 빅밴드 시절을 주도했던 듀크 엘링톤의 대청걸 JAMBORE와 빅스, 바이더백이 연주해주는 흥겨운 재즈 선율이 담긴 SINGIN, 더 블루즈 틸 마이 데디, 컴즈 홈 등이 들려오고 있다. 재즈 명소인 카튼 클럽에서 유행했던 카바레송 YOUR이 카트투시 마머 에버리 나이트, 나가사키 등도 배경음악으로 삽입됐다. 근래 공개된 작품 중 재즈 배경으로 인해 주목받은 작품이 버드맨 위플래시 셀마 등이다. 멕시코 출신 알레한드로지 이냐리투 감독의 버드맨은 1990년대 초가 시대 배경 코믹북 무비 버드맨 시리즈를 통해 최고의 무비스타로 대중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지만 버드맨 시리즈가 종료됨과 동시에 대중들에게 잊혀진 톰슨 마이클 키튼 재기를 꿈꾸면서 각색 감독, 주연을 맡아 브로드웨이 44번가 세인트 제임스 극장을 통해 연극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주변의 여러 걸림돌을 채치고 힘겹게 재개하려고 하는 의욕을 담고 있다. 모리스 라벨 작곡의 PAVAN4 유엔 인판테 DFUNT PASSACAILL TRS 라즈 말러의 심포니 노 구인디 치빈 더 웰트 ABHANDN GKOMMN 찰코프스키의 심포니 노 오아프 64등의 고전 선율이 극의 품위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1급 드러머로 명예와 세속적인 출세를 하겠다는 젊은 음악가와 그의 욕망을 가학적으로 자극시키는 광기 서린 음악 멘토와의 관계를 다룬 음악 영화가 위플래시 다미엔 차첼 감독은 하버드 동문이자 밴드 동아리 동기 저스틴 휴리츠와 할리우드 오케스트레이터 팀 시모넥을 초빙해 1930년대 빅밴드, 바로크 음악, 오케스트라 등의 요소를 활용한 재즈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트랙 중 J, K, 시몬즈의 스네어 리프트 오프 I want to, 비원 오브 더 그레이츠 워츠 유 네임 이프 유 want 더 파트, 어닛 등이 서서히 프로 재즈 드러머가 되어가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준 선곡으로 갈채를 얻는다. 아바 드베네이 감독의 셀마는 미국 흑인 인권운동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과 평화행진을 소재로 한 역사 휴먼극 마틴 루더 킹이 전달한 흑인 인권운동 여파에 대해 작곡가 제이슨 모라는 재즈가 담고 있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사운드 트랙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트랙 중 사라보네 이지 스트리트, 마사 베이스의 워크, 위드미, 레디시 영의 프레셔스 로드 테이크, 마이 핸드 등의 선곡 리스트가 재즈 매니어들의 음반 구매 열기를 부추겼다는 소식가 전해지고 있다.